장 끝나기 40분 전에 올려드리는 4월 29일 월요일 미주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1분봉 차트고요. 자, 끝나기 49분, 정확하게 39분 전의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끝에 테슬라 실적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주말에 제가 테슬라의 속보 뉴스, 일론 머스크의 중국행을 신속하게 전해드린 보람이 있네요. 자, 테슬라 소식부터 진행이 됩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사면 초가에 몰렸던 테슬라가 대반전을 이루고 있죠. 140불 밑으로 깨졌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현재 192.33, 오늘 무려 14.30, 오늘 198불에서 200불 뚫을 뻔했거든요. 내일 뚫으면 되죠. 자, 어떤 소식일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던 대로 중국을 깜짝 방문하여 리창 총리를 만난 뒤에 테슬라의 FSD를 출시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주요 규제 문턱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테슬라의 매수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테슬라는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 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과 고속도로 등에서 내려진 운행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또한 중국 대표 빅테크 바이두와 지도 제작 및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바이두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바이두 주가도 참 좋네요. 무려 5.83%. 테슬라도 좋고 바이두도 좋고. 하지만 테슬라가 더 좋죠. 자, 근데 여러분 잘 가다가 막판에 왜 좀 꺾였죠? 오늘 시장을 보면 자, 지금은 조금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3개월, 6개월 채권 경매 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막판에 확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공부하면서 다뤘던 부분인 거 기억하시죠? 지금 계속해서 재정 적자인 부채에 쌓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돈을 찍어내가지고 이스라엘도 도와주고 우크라이나도 도와주고 학자금 면제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 테슬라 계속 보여주면서 자, 엔달러 이야기를 좀 침착. 자, 엔달러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자,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환율인데요. 자, 이날 오전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60.245엔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154.엔대로 급락했습니다.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환율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웬만하면 정부가 환율 개입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주식을 매도를 타이밍을 잡듯이 정부가 환율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약발이 드러나지 못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오거든요. 자, 여러분 일본의 엔화 소식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시장의 뇌관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BYD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BYD 1분기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네요.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 재무 실적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게 할인하더니 참말로 꼴 좋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BYD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7%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에 자, 4년 만에 가장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애널들의 추정치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자, BYD는 지난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브랜드였고요. 폭스바겐까지 제쳤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쉽지가 않죠. 자, 소형 전기차 시걸이라고 갈매기 가격이 69,800위안, 약 한국 돈으로 1,300만 원만 주면 이 차를 뽑는데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치열한 가격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올해 2월부터 최신 차량을 포함한 40여 종의 차량에 최대 20%까지 가격 인하를 단행했죠. 자, 이 같은 공격적인 가격 인하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못 미쳤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후에 운동 좀 갔다 와서 테슬라와 BYD를 비교한 영상을 제가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거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BID의 이 뉴스뿐만 아니라 BID를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BID는 OTC 마켓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거래는 안 하지만 항상 테슬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유럽연합이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은 보고서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보조금 조사가 몇 주 내에 마무리되겠지만 이에 따른 징벌적 조치는 전기차의 수입을 억제할 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유럽은 진짜 무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깡패죠, 깡패.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차트가 호프, 뱅크 오브 호프라고 이게 서부에서 한인은행이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제가 이 은행 좀 커넥션이 있어서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안 올렸습니다. 참말로 right now 반성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잡고 반성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0% 알고 있었는데 저도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서면 눈 감으면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메모를 했는데도 메모장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십시오.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십시오. 지금 바로 멤버십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인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예금 이자 비용이 대출로 인한 이자 수익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연준이 2년 전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시각 28일 고금리 장기화로 은행 대출 수요가 정체되면서 대출 이자 수익이 예금 이자 비용에 역전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금의 고객과 정치권이 대형은행의 고금리 기조에서 누린 예대 마진 혜택을 공유하라고 압박해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웰스파고는 올해 1분기 예금 이자로 지급한 비용이 지난해 4분기보다 약 5억 9,400만 달러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대출과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100만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JP모건과 CD그룹도 같은 기간 거둬들인 대출 이자보다 지출한 예금 이자가 3억 5천만 달러씩 더 많았습니다. 두 은행은 작년 4분기만 해도 예대 마진으로 23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예금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2년여간 예금 이자를 높이면서 예금 이자 비용이 증가했지만 최근 들어선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3개월 동안 웰스파고와 CD그룹,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금 이자 비용은 전분기 비해 평균 5% 증가한 1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 예금 이자 비용이 전분기 대비 38% 증가한 것과 비교해 크게 줄었지요. 자, 고금리 기조에서 은행이 거둬들이는 이자 수익이 사실상 정체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올해 1분기 이들 4개의 대형 은행의 평균 이자 수익은 전분기 대비 0.5%인 5억 달러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행들의 은행들의 이 시그널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굉장히 잘 가서 좋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코스툴라니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거꾸로 하세요. 돈을 차갑게 사랑하고 뜨겁게 다루다가 홀라당 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코스톨라니 할아버지의 이 얘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익이 나서 좋고 그동안 참아서 물렸는데 회복이 돼서 좋죠. 계좌가 회복이 돼서 좋고 불어나서 좋고. 근데 그럴수록 늘 냉정하게 우리 비너기니 전설이 하는 말처럼 초상날에 사고 잔칫날에 팔 수 있는 것이 고수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을 계속 두드리고 있네요. 자, 빅테크 갑질에 대한 정조준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아이패드 OS도
특별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참 좀 심하네요. 그렇죠? 자, 이 중국이 테슬라의 AI 쪽에도 그렇죠? AI 쪽에도 뭔가 지금 좋은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따 영상에서도 다루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왜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지? 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건 제 분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위기가 뭐냐면 세계 유수 기업들의 자본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엄청 빠져나갔죠. 그렇죠? 뭐 여러 이슈들 때문에 빠져나갔잖아요. 테슬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빠져나간 해외 자본들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번 나가기는 쉬운데 나간데 다시 들어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중국은 정말 필요로 한 거예요. 테슬라가 중국에서 일론이 천재라고 하는 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인도 가려다가 취소하고 연기죠. 딱 중국으로 가면서 정말 중국, 인도, 테슬라, 그러니까 중국, 인도, 일론인데 일론이 어느 순간 그렇죠. 지금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 혹시 안 하세요? 일론, 중국, 인도 세 명이서 포커를 치는데 고수업이라고 할까요? 고수업을 치는데 지금 누가 봐도 패가 되게 안 좋게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양쪽을 다 피박을 씌우면서 쓰리고의 피박에 멍텅구리에 흔들고 떴다불에 하는 분위기거든요. 잘한다 일론. 자, 승부사 일론이 뭔가를 해내는 분위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일론이 이거 이번에 해내고 테슬라 주가가 잘 가게 되면 미주노래에서 여러분 테슬라 목숨 걸고 지지해야 될 지지선이 얼마나 그랬죠? 180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180불이 결국은 지지선을 뒤집으면 저항선이잖아요. 오늘 프리장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일요일 날도 테슬라 잘 간다고 24시간 로빈훗에서 결국 이 180불을 뚫어내니까 금세 180에서 거의 198.87 이래서 우리가 지저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저돈이란 지지선과 저항선만 알아도 돈을 번다. 그래서 지저돈. 누가 지었냐고요? 미시노리 지었습니다. 자, 번스타인은 애플의 주가가 싸졌을 때가 지금이 살 기회라면서 투자 등급을 2년 만에 시장 성과 초과로 상향했습니다. 자, 오늘 애플 볼까요? 자, 테슬라와 함께 오늘 애플의 모습도 상당히 좋죠. 2.68%. 와, 요즘 뭐 애플 갭상승.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 물량이 풀리면서 애플이 막판에 살짝 지금 밀리고 있지만 자, 여러분 애플의 이벤트 언제인 줄 아시죠?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은 무슨 날? 팔란티오의 실적 발표 날. 오케이. 자, 다시 어디로 갔어? 테슬라 나와라. 이렇게 해놓고. 자, 어떤 날은 그냥 뉴스를 끝내버리는 날도 있잖아요. 깜빡 잊고. 그래서 이렇게 잊지 말고 해야지 약속하고 하니까 아셨죠? 자, 바클레이즈가 소비자 지출 환경의 변화와 경쟁 심화로 룰루레몬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 번에 이걸 이렇게 해놔야겠다. 참, 목표가 하향 리포트 이런 와중에 그래도 오늘 잘 선방했네요. 0.87 하향 리포트 나오면서 푹 꺼졌지만 매수에 들어오면서 룰루가 지금 이거 일단 바닥 찍고 자, 여러분 룰루 사랑하시는 분들 한때 500불 넘었었는데 363.1불 룰루 사랑하시는 분들 자 더블루자 만들어 가나요? 자 응원해 봅니다. 제가 요거 딱 그려서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해라 룰루야. 가자 룰루야. 저도 룰루 레몬 운동복으로 입는데 아주 좋아요. 오늘 T2 분위기, T1 분위기죠? 자, 잘 가고 있습니다. 뉴스 녹음 아니면 바로 그냥 들어가는데, 그렇죠? 자,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가능성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러분 유가 투자는 항상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세계 경제, 경기 침체, 특별히 중국 쪽 아셨죠?
경기 활성화가 되면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일단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 이 모습들은 항상 이렇게 같이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독일의 4월 물가가 2.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일단 둔화세가 일단 멈칫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오늘 프리장에서 도미노 피자 실적 발표했죠. 아, 나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설렁탕대. 제 모의 투자 좀 아쉽습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1분기에 월가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로 미국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4.5%나 급등했습니다. DPZ죠. 한번 볼까요? DPZ. 여러분 훨씬 좋죠. 뉴스 보면서 또 같이 이렇게 차트도 보고 일봉 볼까요? 어때요? 아, 근데 오늘 매도 물량이 좀 출현하네요. 그렇죠? 도미노. 너무 비싸다. 왜 반말이니 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도미노 피자가 이렇게 비쌌어? 한 주당 526.84? 여러분, 정말 비싼 주식으로 따지면은 치폴레. 근데 50대 1로 이제 스프릿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도미노도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10대 1 해가지고 한 52불 해야지. 갭 만들고 하니까 자, 오늘 어닝 잘 나왔지만 매도 물량 출현하면서 중간에 오늘 장중이 좀 힘들었네요. 여러분,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다미노, 응? 한국에도 들어가 있지만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의 그 도미노 피자 맛이랑 미국 현지에서의 도미노 피자 맛이랑 좀 달라요. 응? 제가 도미노 피자 쪽에도 좀 있으니까 다음에는 제가 도미노 피자, 여러분 도미노 피자라든지 P&G라든지 이렇게 경기 소비재 있잖아요. 경기 방어주들은 진짜 미국 현지에서 미즈놀의 정보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카맥스도 마찬가지죠. 카바나도 중고차 쪽 제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저희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빨리 알림 좋아요 안 하시면 빨리 눌러 빨리. 미국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산다고 이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미국 현지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주식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 현지에 살지만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저처럼 열심히 하는 팀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저희 스태프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자,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금리 기준이 되는 중립금리가 팬데믹 여파로 상승하고 있고요.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팬데믹 이전처럼 초저금리는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좀 그런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실제 인상도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소식들이 점점 나오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들이 모자라서 여전히 지금 집값은 잘 가고 있죠. 아마존 소식 전해드릴까요? 이번 주 아마존 어닝 발표가 있잖아요. 전국에서 쇼핑 배송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최대 상거래 업체는 아마존 업체 1일 배송률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는 소식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1분기 전국 60개 대도시에서 멤버십인 프라임을 통해 주문한 상품의 약 60%가 당일 또는 24시간 내로 도착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야, 이거 실적 발표 앞두고 뭔가 호재 뿌리네요. 그렇죠? 지난해 2분기 약 50%보다 1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아마존의 1일 배송이 더 빠르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쿠팡한 대비였나? 아마존은 배송 속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송 시간을 2일에서 1일 이내로 줄이는데 막대한 자금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웨어하우스 및 배송 네트워크를 개편해서 하나의 창구에 집중된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8개의 거점 창구를 두는 체제로 전환했고, 무슨 양자 컴퓨터 같네. 2019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55개 이상의 당일 배송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자, 축구장 26개 크기의 센터에는 각 도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을 선별해 보관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1일 배송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수년 내에 전국 내 당일 배송 시설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자, CEO에 따르면 여러분 아마존의 CEO 누군지 아시죠? 베이조스 아니에요. 앤디 제시. 이름이 안 들어오죠. 앤디 제시. 자, 이달 주 주주들에게 보낸 서원에서 고객들에게 주문 상품을 빠르게 전달하면서 고객들은 쇼핑을 위해 아마존을 선택했다며 지난해 4분기 필수품 사업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했다. 우리의 일상
필수품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업체 간의 빠른 경쟁이 배송 경쟁 치열해지면서 아마존의 라이벌인 월마트는 드론을 이용해 30분 이내에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타겟은 지난달 $35 이상 주문 시 1시간 이내에 당일 배송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아마존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더 소식들이 좀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미국 로컬 소식 좀 중요한 것들 제가 좀 챙겨드릴까요? 자, 지금 한여름 날씨가 갑자기 왔죠. 감기 안 걸리도록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전국 대학가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고 제가 사는 얼바인에도 어제 보니까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도로에서 막 그냥 그 팔레스틴 국기 막 해가지고 참 어제는 UCLA에서는 이스라엘 지지와 반대 시위가 맞불 집회를 벌이다가 충돌하는 사태도 발생했고요. USC에서는 평화 시위가 계속됐고요. 참말로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국가 정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1960년대 베트남전 반전 시위와 닮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 진행되고 있지만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의 거의 같은 지지율로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CNN이 분석했습니다. 바이든이 바보죠. 그렇죠. 이 기회를 못 치고 나아가고 있으니까. 틱톡이 내년 1월까지 9달간의 매각 기간이 주어지면서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최종 운명이 결판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틱톡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수년의 법적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대로 안 물러나겠죠. 그렇죠? 소송하겠죠. 인간 100세 장수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25년 후에는 지금보다 8배 많은 370만 명의 100세, 그러니까 100세가 넘는 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답니다. 또한 현재 5살인 아이들의 절반 정도는 100세까지 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학도 많이 발달했고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주노의 뉴스를 들으시면 제가 가끔씩 웃겨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식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것. 비너기니가 그랬잖아요. 리스크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거다. 스트레스도 여러분 관리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관리 잘하는 법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계단 오르기도 참 좋은데요. 계단 오르기를 하는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무려 24%나 낮게 나왔습니다. 심장마비, 신부정증,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39%나 낮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저도 오늘부터 운동 가서 계단 하는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차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조금 어드밴스 분석은 제가 오늘 시베형 영상에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정신없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워도 됩니다. 다시 그러면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나고 보면 이때 들어갈 걸 138불 때 난 뭐 했니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히 봅시다. 지금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곤란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갭, 그렇죠. 이렇게 계속 갭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갭은 제가 20년 전에 저희 선생님한테 배울 때 귀가 닳도록 들었던 게 갭은 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테슬라 상승은 우리가 좀 차갑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가 중국에서 나오지만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누구보다도 테슬라가 가는 게 좋지만 그러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테슬라로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봅니다. 그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거래량 볼까요? 평소에 2배에 가까운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227. 와, 2배가 넘네요. 100일이었는데. 그리고 양봉 볼륨이 나왔고요. 자,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 1분봉을 한번 볼까요? 저희 원아월 트레이딩 기법으로 테슬라 수익 꾸준히 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자, 보세요. 어저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이때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때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시장을 대비하라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쭉 갔었고, 진짜 매도 물량 받아내면서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렇죠? 자, 일단 오늘 움직임 굉장히 좋고요. 자, 보통 여러분 이럴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따라 들어가면 또 상투가 잡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주가와 RSI가 상충될 때는 이 차트가 우선인 거 아시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냐면 전고점을 깨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들어간 타점은 바로 여기였어요. 왜냐? 프리장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요 시그널이 있거든요. 여기 프리장에서 보여줬던 요게 이제 강력한 지지 저항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180%를 깼잖아요. 이렇게 뚫고 올라왔는데 저는 오늘 프리장에서는 테슬라 매매를 안 했거든요. 지켜만 봤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미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출현하면서 시작함과 함께 내렸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지지선이 지지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지지가 되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두 번째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전고점이 지지선이 되는 거는 백문이불여일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좀 전에 장 끝나기 1시간 전에 이 저항선을 지지선 받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T1인 거죠. 요 추세만 보면 하방인 것 같지만 지지가 되면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W자가 그려지죠. 자, 보다 실전 매매에서의 이 차트 분석과 테크닉 기술적 분석 및 트레이딩을 원하시면 다시 한번 오른쪽에 하루에 20분만 내서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미즈노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멤버십 영상도 하루에 3-4편씩 올라가니까 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분석 영상은 오픈 영상으로 제가 블룸버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해드릴 텐데 지난번 설문조사했더니 원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름대로 제가 iMessage를 전달을 하는데 이 iMessage를 제대로 습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편식하시는 분들,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 그게 좀 걱정이 좀 되거든요. 여러분 주식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력의 능력을 극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